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정치적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 즉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되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는 명백히 부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수사라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처의 제1의 기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 수행을 문제 삼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법치를 가장한 공개적 망신주기이자 전직 국가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저열한 술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으로 출범했으며 연일 특검보 인선을 발표하며 수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압박 속에서 김 여사는 결국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 세력은 이러한 인도주의적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병원으로 도피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며 한 인간의 고통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원장은 소환 통보를 하니 우울증에 걸렸다며 병원에 가는가라며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운 줄 아느냐고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작 본인이야말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휠체어에 안대까지 착용하며 동정 여론에 호소했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가까운 측근들에게 객관적인 수치로도 드러날 만큼 아내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매우 좋지 않다, 수사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이 아픈 것을 어찌하겠는가, 정말 많이 아프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국면 이전부터 야권의 집요하고도 조직적인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줄리 의혹, 통화 녹취록 유출, 몰래카메라 공작 등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측근들은 김 여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세를 넘어 한 개인에 대한 잔인한 인권 유린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위기는 법적,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고립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의 사람을 자처하며 권력의 단맛을 줬던 이들이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동고동락했던 핵심 참모들은 물론 여의도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약속이나 한 듯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피하며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살벌한 정치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접촉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현 정권의 반기를 든 인물로 낙인 찍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구여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의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록이 고스란히 현 정부에 보고되지 않겠나라며 최측근이었던 참모들조차 신변의 안전을 우려해 연락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을 중앙일보를 통해 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새를 과시하던 친윤계 의원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을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힘이 다하자 등을 돌리는 염량세태의 비정함이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측근들마저 이미 윤 대통령과 사실상 절연했으며 일부는 새로운 권력의 줄을 대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합니다. 구여권 인사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이라는 3대 특검입니다. 이 수사들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칼끝이 결국 여의도 국회를 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남은 수사 대상은 이제 여의도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의원들은 극도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은 물론 의원실의 각종 문서를 파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이러한 비굴한 모습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투지와 대의명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집단인지를 방증합니다. 민주당이 보기에 이들은 그야말로 저항 없는 밥과 같을 것이며 그렇기에 더욱더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국민의힘은 세계의 파벌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강경파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보복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의리파, 관망파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자며 상황을 주시하는 현실주의적 혹은 기회주의적 집단. 이탈파 이미 윤 대통령에게 실망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등을 돌리고 당의 미래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분리하려는 세력. 결론 고독한 투쟁 속 희망의 불씨, 국민적 단결이 절실한 때. 이처럼 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픈 부인의 손을 잡고 사실상 홀로 거대한 권력의 폭풍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외면하고 침묵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윤 의원, 윤석열 의리, 지킴이를 외치는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금요일 부산, 토요일 대구 동성로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혼란과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보수 여권이 사실상 와해된 상황 속에서 승리한 야권의 정치, 보복은 이제 막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진영 논리를 넘어 똘똘 뭉쳐야만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